근데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가릴 정도는 아니고 그래. 뭐 아로냐님 말도 맞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맞아요.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거 2년 차라고 감안하고 보면 전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는 알고 보지만 보고 난 다음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2년 차였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진짜 내 주변에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면 영화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아주 머리를 손도끼로 팍팍 해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갖고 그렇죠. 예. 그런 걱정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웃긴 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야 내가 생각한 배트맨은 이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2년 좀 쭉 배트맨에 대한 걸 다 이해하고 보면 좋은데 편취해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들은 것만 얘기를 한다고. 야 우리가 게다가 꼭 내가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한 배트맨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마블당이네. 그러니까 지들이 부엉이 법정이야. 언제부터 단수가 법정이냐고. 운현님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나는 나중에 방송 다시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한 배트맨이라고 계속 얘기해. 근데 사실 참 이게 웃긴 자랑인데 배트맨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작품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하면은 우리도 되고 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다양한 각자의 그 배트맨 해석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진지하게 12개 했는데 제가 한번 농담 하나 던져보자면은 예. 이게 생각이 났었어.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막 경찰들이 그 리들러 집 가가지고 막 수색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 SNS도 하는데요? 굉장히 마이너예요. 팔로워가 500명이라고 막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야, 핸덱스 유튜브 팔로워 3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500명이면 뭐 어마어마하지 메이저지. 아니 근데 저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실 줄 알았냐면 갑자기 든 생각이 내 카톡 친구는 몇 명 이상이 딱 뜨는 거야. 500명이 넘나? 내 카톡 친구가? 요즘 500명 넘으면 인싸지 카톡 친구가. 아니, 맞아. 안 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리들러 돼야겠나 이거. 리들러 아주 인싸다. 500명의 팔로워가. 맞아. 아주, 응? 이렇게 결상전 하는 거 보면은. 결상전. 고담의 삼별초. 네, 진짜 참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 가면 벗겨지는 리들러의 팔로워가 조커인가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주 신박하고 약간 아무튼 진짜 연기 너무 다 잘하고 캐스팅도 진짜 까놓고 진짜 저는 핸드엑스님이 이 말 들으시면 또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조 크라비츠 캐드먼이 개인적으로 앤 해서웨이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진짜 무지하게 예쁘시더라고.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멋도 멋있지만 뭐 약간 인형 같았어. 진짜 3D 약간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엄청나시더라고. 나도 캐드먼 뭐 잠깐 얘기해보자면 내가 봤을 때는 뭐 캐드먼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 번째구나. 세 번째인데 나는 가장 캐드먼다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집사로서 미셸 파이프의 캐드먼은 고양이를 지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이 와서 셀레나에게 비빕니다. 그게 뭐냐? 고양이들이 이 집사를 아주 사랑하고 애정을 갈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정한 캐드먼인 거지. 고양이와 함께 소통하고 사랑하는 집사인 거야. 진짜 캐드먼이고. 그리고 처음 배트맨이 계속 캐드먼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창문 나가서 이렇게 또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약간 체조 선수 같이 정말 고양이 같이 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건물을 타고 내려가는데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와 이거는 캐드먼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배우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기도 하니까 당연히 더 몰입이 잘 되고 그런 한 세 가지 아름다움, 배우의 아름다움, 그런 캐드먼다운 움직임 그리고 고양이를 진정 사랑하는 집사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저는 캐드먼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마지막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치. 아주 중요했지. 근데 내가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이거 레고가 좀 아쉽더라고. 근데 이 캐드먼이 이렇게 영화에서 다양한 의상에 다양한 헤어를 하고 나오는데 그러네. 레고는 심지어
캐드먼이 2개나 들어있는데 레고 시리즈에. 아. 근데 다 똑같은 머리, 다 똑같은 흑발 이렇게 해놨어. 내가 보기엔 빨간 머리 버전도 하나 해놓고 하면은 좋아했을 텐데 팬들. 그거 이거 좋아했을 아쉽다. 텐데 그거 음. 진짜. 아니 저는 이 영화에서 캐드먼한테 명장면이 2개가 있는데 그 명장면은 많지만 참 캐드먼 잘 만들었다고. 어떤 게 뭐 좋았냐면은 이제 캐드먼 렌즈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이제 배트맨이 보잖아요. 음. 그 캐드먼은 이제 워낙 남자들을 이제 자주 상대해 봤으니까 또 여자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얘가 키스하려고 보다 하고서 이렇게 쭉 보는데 배트맨이 거기서 작동을 잘하네 이러잖아요. 나는 참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 그 장면은 좀 진짜 약간 진짜 그러네. 배트맨이 나도 그 장면 좀 캐드먼스럽다. 웃겼어. 웃기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웃기기도 웃기고 뭐 배트맨 캐드먼스럽기도 하고 근데 특히 좋아하는 건 뭐였냐면은 배트맨이랑 캐드먼이 서로 그 옥상에서 키스를 하잖아요. 근데 키스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트맨이 이제 캐드먼이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그 경찰 그 아니카를 잡아간 경찰을 그랬더니 배트맨이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움직이기 전에 캐드먼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먼저 배트맨한테 키스를 한단 말이죠. 야, 그거 보면서 참 대사 감질만 나게 썼다 생각하고 진짜 캐드먼스럽더라고요. 그 배트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배트맨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독창, 그 뭐라 그럴까, 톡톡 튀는 럭비공 같은 그런 게 저는 캐드먼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참 영화가 잘 잡아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찾아보면 이 캐드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뭐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2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브루스 웨인이든 배트맨이든 그 감정에 휩싸여서 물불을 안 가리는 상태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이 캐드먼이라는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브루스 웨인이 혹은 이제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아직 인간미가 남아있음을 어설프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미가 남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오토바이를 타고 갈림길에서 헤어질 때 있잖아요. 정말 난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멜로 영화 같았던 게 진짜. 말없이 그냥 캐드먼도 말하지 않고 그 갈림길에서 먼저 멈췄어. 그리고 배트맨이 뒤이어가서 속도를 줄이면서 나란히 있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정적을 맺혀 가지면서 각자 갈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뭐냐? 둘 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은 있지. 물론 같이 있고 싶겠지. 하지만 갈 길은 너무 다르고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명확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그 배트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내면에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하지만 좀 더 나은 히어로로서 고담의 수호자로서 나아가는 배트맨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단서로 아까 그 얘기했던 렌즈 보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 사실은 그때 배트맨도 흔들렸겠지. 하지만 거기서 호응을 한다던가 좀 로맨틱한 말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흔들리게 되니까 작동 잘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캐드먼은 셀레나는 브루스 웨인의 인간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 그런 역할로서 나는 너무나 잘 표현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다 좋았군요, 운현님. 이렇게까지나 배트맨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제껏 마블당이라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사실 집에 가보면은 아이언맨보다 배트맨이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DC를 좋아하고 배트맨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문현님 거짓말은 이제 그만. 거짓말은 노모 그만. 라이어. 저한테 아이언맨 코믹스는 익스트리미스 하나뿐입니다. 배트맨이요? 배트맨은 셀 수가 없군요. 로말로인, 허쉬, 이어원, RIP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야,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예. 뭐 잠깐 한 가지 정말 아쉬웠던 점은 근데 영화 시간이 좀 긴데 저는 3시간이 이제 2시간쯤 넘어가니까 조금 지루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근데 저 말고도 이렇게 느낀 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보는 그 상영 시간에 두 팀이 못 참고 탈주를 했습니다. 끝날 때쯤도 아니고 한 1시간을 남겨놓은 정도에서 한 팀이 나갔고 한 30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 팀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좀 재미없거나 지루하게 생각 든 사람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혹시 그분들 마블당은 아니었을 거야? 마블이 패배했다. 더 볼 필요가 없다. 아, 마블이 졌다. 지금도 사퇴한 거야? 아,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지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아까 그 우연님이 그 캐드맨 얘기하실 때 입가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흐뭇해하더라고.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또 보러 가야겠어. 마지막 장면 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았어 저는 진짜. 그 순간 분위기가 다른 영화였어 진짜.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서정적인 거, 맞아요. 다른 장르적인 연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다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은 거지. 뭐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내가 안 거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욕하고 더 배트맨은 칭찬하고 우리가 그 조조의 명대사가 있구나. 세상이 날 이렇게까지 오늘도 나를 오해하고 내일도 나를 오해하겠구나. 내가 우녀님을 오해했어. 우녀님이 이렇게까지 디시팬인데. 아, 저는 근데 우년님 해석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캐드먼. 저는 그 영화에서 캐드먼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팬들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철저히 느와르 영화의 그 작법을 따라오기 때문에 느와르 영화엔 반드시 여자 주인공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못지않게 강력하고 독립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그 각본에서 많은 존재감을 갖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인물을 영화에서 오리지널로 만들 바에야 차라리 캐드먼을 만드는 게 원작 고증이 확실한 이 맨 리브스 감독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캐드먼 같은 캐릭터가 필요한 각본이었고 그럴 바엔 차라리 캐드먼 쓰는 게 원작을 존중하는 맨 리브스 감독의 선택인 거죠.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약간 그 우녀님의 그 인간성이 남아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참 마음에 드네요. 아주 저는 그래서 캐드먼 굉장히 이 영화에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실 좋은 이야기 해준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뭐 아로니아님의 그 영리한 포인트를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한번 이제 또, 여기서 또 성공을 하시죠. 성공. 아쉬웠다는 예. 핸드엑스 키워드 두 번째는 염려인데요. 좀 예. 염려가 된다 이거죠. 근데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뭐 세븐과 조디악 참고했다 이러는데 세븐과 조디악 느낌이 나긴 했어요. 왜냐면은 뭐 진짜 그 슈퍼히어로 장르 중에서 굉장히 추리물을 표방을 했고 굉장히 탐정적으로서 잘했다 하는데, 문제가 내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사실 이제 유니버스의 첫 작품이라는 거죠. 유니버스의 시작이라는 게 조금 염려가 된다는 거죠. 저는 세븐이랑 조디악을 보면서 세븐2나 조디악2를 기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이게 그렇지. 더 배트맨이 이거 하나로 깔끔하게 막 이러면 좋아. 근데 이 더 배트맨을 이 분위기를 가지고 유니버스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 우리가 느아르 유니버스를 뭐 얼마나 뭐 대부도 막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사실 이걸 리들러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했다고 치면은 그나마 후속작이 조커라 그러면은 조커도 좋을 것 같아. 이 조커는 더 신랄하고 더 미치고 더 소름 돋게 할 것 같아. 거기까진 좋아. 근데 배트맨 유니버스를 담기에는 조금은 한정적인 분위기다.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탐정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러 갔기 때문에 감안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탐정물 이상의 현실적인 연출,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가고 너무 이게 어두운 분위기고 요런 분위기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배트맨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정말 슈퍼한 빌런은 나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간틱하고. 그래서 이런 배버스에서는 맨배트나 클레이페이스나 킬러크롭 같은 만화적인 캐릭터 이런 거 조금 기대하기 어렵겠다 해서, 뭐 지금 후속작으로 생각하는 캐릭터들도 보면은 이제 뭐 조커, 부엉이 법정, 캘린더맨 하고 뭐 그나마 이제 미스터 프리즈인데, 미스터 프리즈는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뭐 왠지 모르게 계속 맨배트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음. 맨배트 한번 진짜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배트맨이랑 맨배트랑 얼마나 재밌나. 그리고 막 그 안에서도 반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가 맨배트였구나. 뭐 그 사람을 이제 맨배트라고 하기 뭐 하면은 그 맨배트 부인이 맨배트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반전을 넣었다던가. 그러니까 클레이페이스도 난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못 보겠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못 보겠다. 근데 나는 충분히 펭귄 그리고 뭐 주시 PD 다 기대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내가 이 멜리부스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를 내가 수용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지 내가 원하는 배트맨 영화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더 그런 뭐 아로냐님 뭐 괴수물 좋아하니까 그런 악당들 나 진짜 한 번은 보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냥 재미삼아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 카톡에서 한 번 말했는데 2에는 조커 나오고 3에서는 농수전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단 농수전. 말이에요. 그래갖고 원에서 이미 리들 악당을 4명을 데뷔시킨 거잖아요. 한 명은 죽었지만 리들러, 펭귄, 이제 캐드먼의 카멘 팔콘의 캐드먼, 팔콘의 넷이나 이거는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데뷔시켰으니까. 그럼 맞아. 2에는 또 조커, 조커. 뭐 해가지고 한 4명 또 하고 그리고 3에서는 왕창 나오는 거지. 그때가 배트맨 노웨이 홈 되는 거지. 팬서비스 아주 대단한 농수전이 나오는 거지. No Way Cave. 이거 얼마나 좋아. 근데 아 이게 분위기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는 너무 만화적인 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또 모르죠. 2에서는 또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해서 뭐 이제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 하는 게 제가 그냥 염려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영화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핸델슨님 편에 드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이게 너무 좀 느와르 느낌이 확실히 나긴 나요. 너무 느와르 세계에 갇혀 있고 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롱할로윈이 딱 2년 차 얘기잖아요. 근데 2년 차 롱할로윈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고담시를 마피아가 지배했었는데 마피아들이 배트맨을 막으려고 그 작중에서 언급되는 프릭 그 괴물들을 이제 미스터 프리즈나 포이즌 아이비나 뭐 솔로몬 그런디 조커 이런 애들을 막 섭외를 한단 말이에요. 리들러나 그런 애들을 섭외를 하면서 그때 마침 이제 투페이스가 카메인을 죽이면서 고담시가 완전히 마피아에서 이제 그 슈퍼빌런들의 도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롱할로윈은 뭐 하비덴트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고담시가 어떻게 이 범죄 제국이 어떻게 마피아에서 슈퍼빌런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그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롱할로윈을 완전히 참고했던 거 보면은 2, 3년 차, 3, 4년 차 그 이후 작품에서는 조금 더 슈퍼빌런적인 좀 더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원작의 맥락도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이제 그 속편들 성공한 속편들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영화 스케일을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장르를 다르게 하는 게 성공한 속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스타워즈 5도 4편이랑은 굉장히 장르가 다르고 데브2도 좀 느낌이 다르고 다크나이트랑 배트맨 비긴즈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장르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더 배트맨의 장르가 2편에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슈퍼빌런들이 나오고 SF적인 느낌. 왜냐면 이게 배트맨이 이 80년이고 역사가 길다 보니까 SF적이고 좀 전대물스러운 맥락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현실적으로 고증이 되면서 살아남은 캐릭터들이 이제 미스터 프리즈, 베인, 뭐 포이즌 아이비, 지금 같은 뭐 스케어크로우 이런 악당들인데 저도 이런 악당들 좀 보고 싶고 미스터 프리즈 이제 맨리부스도 언급했는데 사실 여기서 미스터 프리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클레이페이스 꼭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맞아. 이건 진짜 사소한 내 사적인 생각인데 전 베리 케어건 좋고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이분이 워낙 연기 잘하시고 하지만 저는 그분이 조커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굳이 조커라기 그냥 따지면 조커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스케어크로우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고 워낙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보면 클레이페이스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거 생각이 들어요. 그 얼굴이 너무 독창적이시잖아. 이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독특하시잖아요.
꼭 클레이 페이스가 샌드맨처럼 나올 필요 없이 그냥 진흙을 이용해가지고 얼굴이 바뀌는 약간 미스틱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자 살인마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진흙으로 지들게 처박혀 죽이면서 클레이 페이스라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클레이 페이스 보고 싶은데 이번에 또 베리 케어건 분이 또 조커로 나오는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나와가지고 조금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좀 아쉽고 속편이 꼭 장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3부작인데 탐정 느와르로 3편까지 간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GCPD랑 펭귄도 분위기 그쵸. 똑같이 갈 거란 말이야. 이게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새로운 걸 갑자기 만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2, 3까지 그렇게 간다? 그건 좀 그러면은 좀 지루하지. 물론 나는 나와도 다 보고 다 그냥 배트맨 영화 하나 더 보는 느낌으로 즐겁게 보긴 할 거야. 근데 사실 그게 계속 가면은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최선이 그쵸. 아니니까. 최선이 아니니까. 한 번은 포이즌 아이비가 진짜 도시 전체를 정글로 만들어가지고 어. 그거를 막 해결하는 배트맨이라던가 막 그런 진짜 스케일을 확 하는 리들러는 진짜 다 했어. 여기서 다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리들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다 한 것 같아. 퀴즈도 내고 살인도 테러도 하고 막 하고. 테러도 하고 사실 그 정도 하나 더 하면은 뭐 하냐면은 뭐 이제 미로 같은 거 아, 리들러식의 메이즈 뭐 이런 그렇지, 거를 그렇지. 한 번 더 보여줘. 그 만화적인 그런 것까지 했다면은 진짜 리들러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이제 더 할 것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또 비초능력 악당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걸 또 한다. 2에서 3에서 조커도 사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래, 내가 그래서 조커가 싫어.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야. 조커 쓰지만 조커 3에서 쓸 수도 있잖아.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에서는 뭐 맨배트나 클레이피스나 포이즌 아이비나 좀 더 스케일을 미스터 프리즈라도 좋다. 뭐 스케일을 달리해서 다른 분위기를 좀 한번 한다면은 탐정물까지는 좋아. 느와르까지는 안 가도 탐정물 정도로 해서 새로운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커는 지금 호아킨 피닉스도 너무 세고 고담에도 나왔고 했는데 뭐 계속 조커를 또 하려고 이제 조커는 이 그러니까. 편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좀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킬러 크로 이제 다음 편 2편이나 3편에 이제 킬러 크록을 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핸데슨이 워낙 킬러 크록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 배트맨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슈퍼맨 에피 하면서 렉스 루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렉스 루터에게 매력을 느꼈던 건 인간 지성의 끝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이번 영화에서 좀 어설프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메카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 킬러 크록을 만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살짝은 이제 오만한 배트맨이 한번 혼나는 거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은 다음에 인간으로서 여느 배트맨 같이 당신의 슈퍼파워가 뭐예요? 리치라고 얘기하는 배트맨이 아니라 연구하고 지성으로서 킬러 크록을 상대할 수 있는 좀 더 격투를 마샤라치를 연마를 하고 좀 여러 가지 함정도 좀 파놓고 설계를 해가지고 킬러 크록을 극복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는 그런 인간이지만 정말 슈퍼히어로에 준하는 다방면에 그 오각형, 육각형 있잖아. 그게 뭔지 꽉 알아요. 차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춘 배트맨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게 이게 특히 이번 배트맨이 개인적으로는 액션이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배트맨 액션만큼은. 아, 저는 맞아. 캐드먼이랑 배트보의 액션 엄청 좋아하는데 배트맨 자체의 액션은 막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이 오히려 한번 진짜 신체적으로 강한 악당을 베인 말고도 또 킬러 크록이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에서 그 킬러 크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 하수구가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 났기 때문에 봤어. 킬러 크록이 올라왔다고 하면 대체 뭐 나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괜찮을 것 솔로몬 같고. 그런디가 있으면 어떡하죠? 솔로몬 그러면 이제 농담과 수수께끼 전쟁하는 거지. 킬러 크록 때 솔로몬 그란디가 아는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만약에 킬러 크록이 나오면 그분은 이제 그 리자드를 맡으셨던 배우 리스 이판 분을 고르셔가지고 아주 제대로 아주 기사회생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영리한 포인트 가겠습니다. 좀 이번에 빠밤. 두 번째 영리한 포인트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저를 판단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분은 그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옛날 아. 스타일이죠. DC 팬덤 모자 그 쓰신 분 얘기하는 거죠? 고전적이셔 아주 그분 보수적이 아주 좋아 그런 그분이 거. 호크아이 좋아하셔서 슈퍼 의전을 그렇게 좋아해요. 슈퍼 의전 정도는 해줘야 이렇게 뭐 말이 호크아이 트이는 분이라. 슈퍼전을 받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두 번째 영리한 포인트는 이 수수께끼로 배트맨의 기원을 설명했던 게 참 좋았어요. 이게 배트맨 기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일부러 이 영화에서는 배트맨 기원을 안 보여주고 2년차로 해가지고 기원을 수수께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기원도 안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예 수수께끼로 만들어 버려요. 카마인 팔코네와 얽혀 있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배트맨도 거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좋았던 게 배트맨이 자기가 그 이전에 어떤 배트맨에서도 자기 부모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걸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그게 또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의 스타일에 또 맞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리들러의 정치적인 특색. 이 리들러가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혁명가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들의 어떤 증오가 있고 물론 조금 관종기가 심하긴 한데 여기서 감독도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리들러는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요. 부자들 이 부패한 고담시를 없애버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전 리들러를 이렇게 정치적인 의제로 갖고 있는 테러리스트로 설정한 것도 재밌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 이 토마스 웨인 부모님의 이 깊고 긴 역사 그거를 이제 수수께끼처럼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그게 참 좋았고 그 단순히 또 이 영화가 이 배트맨의 기원을 이 브루스 웨인의 기원 가족사를 떡밥으로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이 정말 좋았던 장면인데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았던 장면인데 배트맨이 어린 시장의 아들을 보잖아요. 그 죽은 시장의 어린 아들. 그렇죠. 야, 난 그거 보고 내 진짜 미치겠더라고. 이건 진짜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진짜 배트맨 팬이 정말 맞으시구나 이분은. 이건 진짜 하고 싶었던 장면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이 수수께끼가 된 기원. 근데 단순히 그 수수께끼를 수수께끼로만 쓰지 않고 흔들리는 브루스 웨인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도 또 현명하게 영리하게 어린 브루스 웨인 배우를 따로 섭외하지도 않지만 어린 브루스 웨인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 시장 아들이 사실상 브루스 웨인인 거지. 그 감정적인 처리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이 영화의 어떤 주제 사실 배트맨의 이번 작품에서 배트맨의 새로운 매력을 본 것 같아요. 전 그전까지 배트맨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판타지 모든 남자의 로망을 자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걸 우리가 좋아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밤에 배트맨이 나가서 범죄자를 잡고 박쥐 옷을 입고 범죄자를 잡고 낮에 와서는 사실 플레이보이고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이거 진짜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런 조금 비현실적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 이번에 리들러를 정치적인 의제를 갖고 있는 악당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배트맨의 매력은 자기 성에만 갇혀있는 멋진 왕자님이 이 뒷골목으로 추락한 내용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가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배트맨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철학적으로 하는 너무 현학적인 말인데 부처님이 이 왕자에서 와가지고서는 여기저기 고통을 느끼시면서 종교를 만드신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그런 것처럼 배트맨도 충분히 이 크라이밸리에 오면서 그때 세상을 진짜 보게 된 거지. 그게 전 이 영화에서 이 부자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이 부자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그 관계로 이 영화를 갈등 구조를 만들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면 그 기원의 그 중심의 그 작동 방법에는 이제 배트맨의 기원이 미스터리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좀 그래서 참 이 배트맨의 기원이 미스터리로 처리한 거를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게 보면서 도대체 리들러가 이거를 왜 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는 이 중간에 뭐였냐면은, 죽은 기자의 아들이구나, 얘가. 뻔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기 아빠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좋다. 그리고 그 기자가 밝혀낸 모든 정보를 얘가 다 갖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그 정보를 다 어디서 알아낸 거야. 이거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그렇고 그리고 또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해서 어사일럼에 갔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얘는 블랙게이트로 가야 돼. 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사상가야. 사상가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운동가고 테러리스트인데 그렇죠. 얘는 아캄 어사일럼 갈 응. 부류가 아니다. 근데 뭐 뇌물이 줬는지 어, 교도소를 안 가고 어떻게 정신병원으로 갔네? 아직도 팔코네가 살아있나 보다. 이거 참 아니면 마로니 편에 붙었는지 참 이거 참 아. 희한하다. 아니, 얘가 근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갔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저도 정말 이거 정말 좋은 지로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리들러가 너무 의도적으로 부각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고 너무 배트만 설명을 해요. 이 영화가. 이게 웃긴 게 공식 소설판, 이 영화의 공식 소설판에서는 리들러가 이게 이 영화 설정이 웨인 저택이 이제 고아원이 됐다는 설정이 있잖아요. 고아원으로 이제 기부를 했다고 토마스 웨인이. 그래서 웨인 저택에 살면서 이 어린 리들러가 맨날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고 무시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맨날 가장 그 저택의 입구 앞에 처음 부분에 브루스 웨인이 행복한 가족 사진이 있었대요. 그거 보면서 빡이 쳤대. 넌 나랑 브루스 웨인 똑같은 고아인데 저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냐 이거지. 거기서 나는 그 질투와 열등감이 이 브루스 웨인을 자극하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 회계사에 들어가고 포렌식 회계사 수사하면 뭐 그런 건가 봐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밀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신이 고아원에서 힘들게 살았던 게 이 팔코네와 토마스 웨인, 브루스 웨인 다 한편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복수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라고 소설판에 나오는데 이게 소설판에 나오면 안 되지. 소설판에서 나온 게 맞아. 아니라 이거 영화에서 설명을 해야지. 이거 3시간짜리 영화인데요. 그거 하나 설명 못한 거는 훨씬 설명이 되기는 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설명이 돼야지 원작에서 영화가 설명을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이 영화의 정말 큰 문제는 바로 그 리들러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리들러의 동기에 그렇죠. 대해서. 동기. 근데 나는 동기도 그렇고 리들러가 왜 이렇게 슈퍼해? 그러니까 슈퍼한지. 모든 심지어 이 배트맨도 모르던 모든 비밀을 리들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맞아. 근데 이제 그것도 소설에서는 리들러가 그걸 혼자 한 건 아니지 않아요? 뭐 그렇겠지. 이제 아니지. 어떻게 뭐 팔로워들이랑 도움도 했던가. 받았겠고 음. 그러니까 그거지 그 회사 리들러가 일하는 회사가 무슨 KM 모시기로 써 있거든요 영화에서. 그 회사가 이제 그 회계 장부들 분석하는 그런 회사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뿌리 깊은 부패를 본 건데 내가 봤을 땐 너무 리들러가 좀 설명이 안 됐어. 그 맞다. 방법도 동기도 설명이 돼야 돼요. 영화에서는 포렌식 회계사다 이 한마디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하나로 자기네들이 이제 설명했다 생각하는 거지. 그건 좀 부족하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 크게 문제점을 못 느꼈던 게 나는 뭐 개인적인 뭐 감상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리들러의 그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재개발이 되면서 뭔가 큰 기대가 있었는데 좌절을 하게 됐고 원망할 대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간의 삐뚤어진 감정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곤 하지만 한번 어그러지고 상처받은 그 감정이라는 것들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목적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그 대상이 뭐든지 상관이 없고 이유도 상관이 없어. 그냥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리들러는 어릴 때 그 삐뚤어진 어그러진 욕망과 감정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원망할 대상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토마스 웨인으로 갔는데 토마스 웨인이 죽었지?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리고 그 늘 가는 곳에 행복하게 웃고 있던 브루스 웨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렇게 계속 쫓아가는 그런 감정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갈 곳 없는 감정 그러니까 분노할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결국 이제 브루스 웨인까지 가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은 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11회에서 지모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어떻게 인터넷에 퍼진 정보를 가지고 혼자 연구해서 이제 어벤져스 애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건데 그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리들러의 집에서 보면 굉장히 편집증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증거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어릴 때 상처들과 계기를 통해서 목표가 생겼고 분노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리들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고 그거를 위한 과정으로서 기록하고 연구하고 뭔가 계속 그거를
표현하고 성취해낼 방법만 생각을 했을 거라는 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동기와 방법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래도 리릴러가 이상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나는 감독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리들러라는 캐릭터가 인물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은현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 게 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어떤 분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그분 언급하면 나도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 못하겠는데 그거 보면 진짜 리들러가 확 이해가 됐어. 그 진짜 이 조칠이 그 브루스 웨인이 우연찮게 그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유가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사실 약간 조금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그건데 리들러가 너무 이게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사회 문제적인 이슈를 이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팔로워들의 뭐 그런 단체적인 테러라던가 그게 어떻게 위험하다면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리들러가 사실 이 정도면은 조커는 얼마나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후속작의 조커는 얼마나 더 이게 너무 그래도 이게 좀 영화적으로 받아들여져야지 너무 심하게 가서 진짜 도가니 같이 사회참여적인 작품이 돼버리면은 요거는 또 배트맨으로서의 어떤 그 우리가 그래도 슈퍼히어로를 즐기는 마음은 조금 반할 수가 있다. 그런 그냥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네, 저는 조커는 이미 그 호아킨 피닉스 조커에서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안 하겠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아니야, 제가 그 영상 보니까 그 베리 케어간 분이 투페이스인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2분 정도 계셨더라고요. 아마 댓글로는 더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2분밖에 안 봤는데 전 차라리 투페이스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조커는 조금 베리 케어간 분의 실례서가 아니라 또 조커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색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금 또 기사 보니까 맨 리브스 감독님이 허쉬도 괜찮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배트보스에 쓰고 싶다는데 허쉬도 뭐 그럼 또 리들러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좀 다른 조커 말고 다른 악당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4부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히바. 히바.